네, 안녕하세요. 김은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 출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이따가 시승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외관적인 부분만 좀 지적들을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헤드램프와 그릴이 지금 그랜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죠. 센슈어니스 스포티니스라는 이제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이 됐고, 그게 소나타에 먼저 적용이 됐었죠. 그 소나타가 이제 본뜬 그 컨셉트카가 르필 루즈라는 모델이 있었죠. 소나타가 그 모양을 많이 가져가서 상당히 또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랜저는 더 나중에 그게 적용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어떤 디자인 의미는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그릴과 헤드램프의 이제 경계가 없는 스타일이죠. 이게 르필루즈에서 보여줬던 그 스타일인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그릴과는 다소 좀 거리가 상당히 좀 있는 형태로 왔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라메트릭 주얼이라고 하죠. 이게 마름모폴의 디자인이 이제 잔뜩 들어갔는데, 그 모양들이 이렇게 그릴에 들어간 이 모양들이 그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마치 이제 그물망을 던져놨다가 당겼을 때 그런 그 볼륨감이 살아있는 그 면면마다 그 다른 그 마름모의 디자인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해 보실 게 이제 소나타에서 이제 적용됐었던 히든 라이트가, 소나타의 경우는 이 뒤쪽 라인으로 이렇게 크롬 라인이 이렇게 위로 지나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헤드램프와 이 그릴을 이어주는 이 부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가 램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든 라이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제 그릴처럼 보이다가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램프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데이라이트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턴 시그널의 기능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턴 시그널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오른쪽 불을 켤 때 왼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고, 또 반대쪽은 이제 왼쪽 깜빡이를 켜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착시를 막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은 불이 턴 시그널일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 전용의 이제 하단부 범퍼가 이제 적용된 것 같고요. 일단 좀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휠 모양을 보시면 휠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휠 안에가 약간 파라메트릭 주얼처럼 안에 격자 모양을 상당히 좀 삼각형이긴 한데 약간 마름모를 연상시키도록, 그러니까 크게는 마름모, 안에는 삼각형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패턴이 연달아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앞서 출시된 K7만큼 그랜저도 같이 많이 커졌는데요. 전체 전장, 그러니까 길이는 한 5mm 정도 K7보다 짧은데, 오버행은 오히려 30mm 정도가 깁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보통 오버행을 아마 조금 더 짧게 당겼겠죠. 그러면 오버행을 당긴다는 얘기는 좀 더 전륜차지만 약간 후륜 구동의 느낌을 또 줄 수 있는, 후륜 구동의 약간 스포티한 그런 자동차들의 이미지를 또 가져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실루엣은 잘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이 휠 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안에 있는, 그러니까 2열 승객을 좀 더 배려하는 형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그랜저를 현대차는 지금 플래그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K7 같은 경우에는 위에 K9이 있고, 같은 브랜드, 기아차라는 같은 브랜드로 엮여 있지만,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를 완전히 분리를 했고, 또 어중간한 라인이었던 그 아슬란이 또 이제 잊혀진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플래그십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라인도 이제 앞에서 오버행을 설명을 했었을 때 어떤 그런 컨셉과 마찬가지로 좀 더 스포티한 자동차처럼 이 후면, 이 뭐 엉덩이 부분을 좀 이렇게 텐션이 있게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런 C필러 부분, 이런 쿼터 글라스를 감싸고 있는 이런 크롬 라인 같은 부분들도 다 전부 재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측면뿐 아니라 이제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외관상 바뀌지 않은 부분이 이 1열 도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시면 이 그랜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리어 램프가 있죠. 리어 램프 안에도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이 파라메트릭 주얼을 연상케 하는 이런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바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후면 가이드 램프가 활성화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이제 보행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후진을 할 거다, 밤에 어두울 때 이렇게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도 안에가 촘촘하게 굉장히 약간 아이스 큐브 같은 느낌으로 쭈르륵 아예 그냥 형상 자체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 이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는 이 머플러 형태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머플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그십 다운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게 두 개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 안쪽에만 하나씩 들어있지만 어쨌든 단순히 디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머플러의 역할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저라는 이 로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엔진 트림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표시를 하지를 않았어요. 우선 이제 엔진은 이제 K7과 비교해서 K7에 적용된 그 5개 엔진 중에 2.2 디젤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들어가는 엔진이다 보니까 플래그십이라는 컨셉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뺀 것 같아요. 그리고 3.3 가솔린 엔진이 그랜저에는 들어가는데 K7에는 3.0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K7보다 플래그십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K7보다 위쪽에 포지셔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안에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적용되어 있는 게 이 로고를 누르면 올라가게 돼 있죠. 안에를 보시면 약간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트렁크 공간은 뭐 딱히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이게 K7 같은 경우는 LPI 본배가 여기 안쪽에 이제 트렁크로 공간을 잡아먹는 면이 있었다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원형 도넛 형태의 이제 LPG 본배가 들어가면서 LPI 모델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트렁크 공간을 좀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골격이 이미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아마 이제 캘리그래피 모델이고 아마도 3.3 가솔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렇고요. 일단 여기 누르면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안쪽에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보니까 문에도 약간 크롬 라인을 그냥 통짜로 감싼 게 아니라 딱 적절한 부분의 모양까지 내서 들어와 있네요. 자, 일단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확실히 휠베이스가 K7보다도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이지 아주 머리 공간, 무릎 공간 다 충분히 여유 있고요. 물론 여긴 약간 앞으로 가 있지만 여기를 봐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에어벤트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 없긴 한데 에어벤트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까지. 그리고 여기 목 부분에 여기 쿠션이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상당히 또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패턴이 곳곳에 보이는데 캘리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자 무늬에, 그러니까 퀼팅 장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문짝도 이제 퀼팅이 들어가 있죠. 이쪽이 어두우니까 이제 다른 쪽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쪽에 이제 퀼팅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히 여기는 카본 느낌은 아닌데 약간 카본이랑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약간 실버 재질의 이런 걸로 마감을 해뒀네요. 그리고 여기 은은하게 들어오는 불빛도 좀 고급스럽고요. 여기서 이렇게 껐다 켰다 은은하게 이렇게 밝아지거나 이러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아마 나파 가죽이 들어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죽이 인조 가죽이 상당히 좀 많이 쓰이긴 했지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상당히 또 부드러운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지만 알칸타라 같은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앞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좌석이 마침 또 다른 이제 SUV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팰리세이드처럼 여기 공간, 이 기어박스 위에 이 센터 콘솔 라인을 굉장히 좀 넓게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K7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어 레버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전자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는 게 이제 팰리세이드의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지금 불빛이 안 날 때는 크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이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또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에어벤트가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길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 이제 이 휠이죠. 스티어링 휠이 여기 부분은 또 나파로 감싸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현대차의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화 이런 쪽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핸들 조향이나 아니면 이제 앞차의 간격 조절 이런 버튼들이 들어갔습니다. 패드 시프트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12.3인치의 이 클러스터 화면, 그리고 이쪽에 그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화면이 똑같이 12.3인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게 에어컨 공조 디스플레이가 또 별도로 장착이 됐습니다. 이게 터치식도 되는데 여기 바깥에 이제 버튼들이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열선이나 이런 버튼 바깥에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좋죠. 직관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설정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오토 홀드가 있네요. 여기 스탑앤고 기능도 달려 있는데 무리 버튼으로 이제 따로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트인 캠, 소나타에서 적용됐고 이제 K7도 들어갔던 그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무드등,
무드등은 이제 K7은 좀 더 고급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전면에다 천천히 꺼졌는데 이건 그냥 눌렀다 그냥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여기 뭐 USB 뭐 각종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볼 텐데 저희가 아마 지금 예정에 없던 시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지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제가 뭐 후일담을 들려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영상을 찍든지 그렇게 해서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뵙죠. 자, 일단 저희가 시승 대기 중인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셋업을 들어가면 있겠죠. 셋업에 자 차량 일단 굉장히 많은 안전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없던 장치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들어갔다고 현대차 측에서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일 안전장비와 관련돼서 이제 운전자 보조를 보면 되겠죠. 주행 보조를 보게 되면 이제 현대차의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관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행 보조라는 것은 이제 주행 시에 경고만 울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핸들 개입도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전방 안전을 보면 이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 기능이 있다는 건 실제로 브레이크 제동까지 가는 거죠. 충돌 경고만 울리게도 할 수 있고 확실히 브레이크 제동까지 개입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안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차로 대양차라고 해갖고 교차로에서 이제 마주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해서 운전자 어시스트 기능이죠. 차선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양쪽 차선을 아마 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만 울리게도 할 수 있고요. 후측방 안전과 관련해서는 후측방 영상 표시, 그러니까 여기에 턴 시그널을 넣었을 때 여기 안쪽 계기판에서 이제 측면에 달려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뒤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천시나 뭐 햇빛이 너무 짱짱하거나 이럴 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주차 안전 기능에서는 후방 교차 안전이라고 해갖고 뒤에 이제 사람이 올 때 제동까지 해주는 그 방금 말씀드린 장치가 있고, 또 이제 뒤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 불빛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가이드라인은 이제 안에서 조작하는 그 후방 카메라를 볼 때 안에 디스플레이에서 출력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빛을 바깥으로 조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보다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보행자와 소통을 하기 위함이죠. 내가 이렇게 가겠다 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전 하차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갈 때 만약 옆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은 문이 안 열리게 이게 막아주고 경보까지 이제 울리는 거예요. 경보. 이렇게 지금 많은 안전 장비들이 있고, 또 신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팰리세이드에도 이제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팰리세이드 공기 정화 시스템과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점이 있다면 이게 4단계로 그 현재의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공기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색깔별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활성화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여기 내기 순환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요 키가 그 원격 조정 키입니다. 이걸 누른 상태에서 아마 바깥에서 이제 스마트 키로 전진 후진 조정을 하면 이게 알아서 주차까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긴 드라이브 모드를 또 바꿀 수 있고요. 이게 계기판 클러스터가 12.3인치, 그리고 이제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그리고 여기 공조 장치를 위한 또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에 터치가 되지만 바깥으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키들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통풍 시트나 아니면 뭐 열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직관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상당히 또 팰리세이드랑 비슷한 느낌도 나는데 상당히 이 화면과 물리 버튼의 배분을 상당히 잘 해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본격 주행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시승 중인 차량은,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모든 차량들이 3.3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이 적용이 돼서 가장 최상위 트림에 최상위 엔진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여담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엔진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고사양의 트림이 바뀌었던 그 예전 방식이 아니라 엔진은 엔진대로, 그리고 고사양의 트림은 트림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고사양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엔진을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적용된 형태가 됐습니다. 일단 K7의 3.0 가솔린까지 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 그랜저의 포지셔닝을 조금 더 위로 올린 셈이죠. 그런 만큼 주행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렉타입의 RMDPS가 적용이 됐습니다.
K7 같은 경우에는 3.3 가솔린 모델에 적용이 되고,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3.3 가솔린 모델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또 엔진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그거는 직분사 엔진과 간접분사 엔진을 적절히,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집어넣어 놓고 상황에 맞춰서 배분을 조정해서 연비나 아니면 안정성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엔진이고요. 또 나머지 두 개의 엔진은 2.4 하이브리드 엔진이 있고, 그리고 또 3.0이 아니죠.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볼게요. 3.0인 것 같은데, 이게 LPI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총 4가지 트림이 동시에 출시가 됐고요. 아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심리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화면이랑 여기 센터 패시아의 이 디스플레이가 경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경계가 있기는 한데, 이걸 마치 하나의 것처럼 이렇게 연결했어요. 마치 그 외부 디자인의 그릴과 헤드램프의 경계가 없는 것처럼 내부도 그런 비슷한 컨셉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시계 같은 뭐 아날로그 시계 뭐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던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 이제는 K7과는 다르다, 이제 나는 플래그십이다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K7 같은 경우는 이제 K9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같은 형제차인 이제 현대차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면은 주행에 좀 더 집중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출구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라운드 뷰와 이제 후방 카메라가 전진 중에도 속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이렇게 화면이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제는 플래그십이라고 이름을 강조하는 만큼 충분히 그런 안전장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또 보시면, 이쪽에는 또 이제 좌측에 사이드 미러를 이제 대체하는 화면이 또 송출이 되죠. 자, 이 클러스터의 이제 양쪽 그 다이얼을 쓰면서 그 좌측 우측 깜빡이를 넣을 때마다, 지금 아마 이 카메라에 잡혔을 텐데, 그 왼쪽 오른쪽 화면을 아주 시인성 있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단 초반에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초반에 이렇게 저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자, 지금 방지턱 없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러워요. 일단 핸들 감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정말 남다른 이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 핸들이, 저는 이게 뭐 굳이 MDPS 때문이다, 우회전입니다. 렉타이 MDPS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저속인감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뭐 때문이든, 그게 뭐 MDPS 차이든 아니면은 원래 세팅을 잘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든, 어쨌든 핸들 신경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아주 부드럽게 가고요. 지금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방지턱 한 번 더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지금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어디 한번 가볼까요? 약 500m 앞 서울 인천공항 가속 성능 아주 좋네요.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중에 코너링이 한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서 아주 뭐 급격한 코너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이 정도? 이 정도 코너면 그래도 조금 코너링 부분에서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이게 물론 시트가 또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이제 쇼퍼 드리븐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트 자체가 착좌감도 이제 조금 더 부드럽고 좀 안락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트의 감각은 적당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단에서, 그러니까 뭐 굳이 세단만은 아니죠. 이제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정도의 단단함, 하지만 이게 딱딱하지는 않은 그런 아주 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팅 값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컴포트 모드로 또 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죠. 일단 초반이 너무 부드럽고요. 가속 중에도 딱히 이렇게 차체가 많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느낌을 또 이렇게 크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팅을 아주 좀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VH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고속주행을 할 때 좀 풍절음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들리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지금 드네요. 이 가만히 있을 때는 엔진도 정말 침착하고,
이 가솔린 엔진의 이 소음 자체가 거의 이제 들어오지 않을 만큼 하체가 또 굉장히 또 소음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이제 19인치 휠이 장착됐고 19인치 휠에는 그 소음 방지를 위한 공조 장치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정말 극히 미미하고요. 다만 이 윗부분과 이제 그 양쪽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뭐 듣기 싫을 정도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인천공항 방면 오른쪽 어느 정도 고속도로 들어오는 약 500m 수준이네요. 90... 일단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 어시스트를 켰고요. 구간 주행 중입니다. 자, 앞차와의 간격이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확실히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랜저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원이 되는 만큼, 그러니까 물론 플래그십이니까 지원이 되는 만큼 좀 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이게 차선 변경만 해도 이 핸들의 움직임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물론 이제 차급으로 비교를 하면 약간 적절치는 않겠지만 캐딜락 리본 CT6 같은 차를 탔을 때 굉장히 그 차는 이제 부드러운 핸들과 착좌감을 보장을 해주는데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안전한 느낌이 있지만 좀 많이 약간 무거워서 좀 더 안정적인 면도 있고 그랬는데 그랜저는 일단 가볍습니다. 부드러운데 가벼워요. 자, 지금 코너인데 자, 손을 떼도 지금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직 그 3단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면서 놓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때는 제가 이제 손에 힘을 주고 있지 않은데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현대차가 이 핸들 조향이 그 개입하는 수준을 참 부드럽게 잘 잡는 것 같아요. 김포 IC요. 이게 또 개입이 너무 좀 과격하게 들어오는 그런 제조사들도 있거든요. 현대차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부드럽게 잘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또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간격을 지금 이렇게 줄여놨죠. 자, 일단 앞차와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가가서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약 1km 앞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자, 지금 멈추는 거 보셨나요? 자, 이렇게 이게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현대 기아차가 확실히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제동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아까 제가 반환점을 들어오기 직전에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럼버 서포트 기능이 이제 여기 있죠. 근데 이게 스마트 자세 제어 2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세 제어라고 해서 뭐 아주 뭐 별게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1시간 이상을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약간의 마사지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위아래 롤링 정도가 되는데 여기 반환점에 아까 도착할 때쯤이 약간 1시간 정도가 경과했나 봐요. 반환점에 이제 거의 도착해 가는데 갑자기 등에서 뭔가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제가 약간의 이제 당황을 했었는데 나름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짤막하게 요약 아닌 요약을 해보자면 확실히 그랜저가 전 세대의 그랜저들이 약간 사장님 차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번에는 개발 컨셉 자체가 이제 새로운 성공, 새로운 시대의 성공 이런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확실히 감성이 좀 젊고 스포티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행 감성 자체를 놓고 보면 뒷좌석에만 배려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앞좌석에 그 충분히 이제 운전의 재미나 아니면 주행의 그 감성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지금 정교한 세팅이 들어와 있고요. 확실히 이 MDPS가 이제 렉타입으로 바뀐 만큼 좀 더 이 핸들의 감성, 질감 이런 게 아무래도 고속 주행 중에는 조금 아무래도 더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들이 굉장히 좀 핸들 감성이 좋아졌습니다. 저속에서는 이제 적당히 부드럽고 또 이제 빨리 달릴 때는 또 굉장히 또 민첩한 느낌을 또 받게 해주는 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의 차이도 제법 크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드를 제외하면 이제 뭐 스마트 모드나 이제 에코 모드 정도가 더 있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컴포트 모드와 이제 스포츠 모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주행 상황에서는 한 2000과 3000 사이 정도의 이제 정속 주행을 할 때 2, 3000 사이에 어떤 토크를 사용을 하고요. 킥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번에 좀 높게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한 6, 7000, 그러니까 6000 좀 넘어서 이제 레드존 가기 직전까지 이제 한 번에 올라갔다가 이제 변속이 되는 형태고요. 상대적으로 컴포트 모드는 이제 정속 주행 시에 한 2000 RPM 미만으로 RPM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가 민첩성이 조금 더 민감도가 좀 더 향상이 되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 비해서는 이제 RPM 게이지가 올라가는 속도도 약간 더디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포츠 모드가 이제 RPM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에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핸들 조향이나 아니면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이제 민감도,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의 어떤 담력까지도, 그리고 이제 주행할 때의 어떤 서스펜션의 어떤 기본 느낌까지도 많은 그 차이점을 느끼게 해주고, 충분히 이제 스포티한 어떤 그런 주행 감성을 이제 느끼게 해주죠. 앞서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오버행이 좀 짧아지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는데, 실제로도 그런 스포티함이 이제 주행 감성으로도 충분히 이제 묻어 나오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 질감이 아주 좋고요. 이제 그랜저가 현대차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세팅값, 그러니까 크게 무겁지 않고 약간은 가벼우면서 좀 민첩한 듯한 그 느낌을 고스란히 갖고 있고, 굉장히 또 민감도 부분에서도 그 점수를 좀 챙겨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단점이 있다면 MVH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풍절음이나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이제 고속 주행 시에 아주 접지력이 불안정한 건 아니지만, 접지력은 괜찮은데 약간 차가 이렇게 조금 안정성이 또 그렇게 이렇게 높게 느껴질 만큼 차가 이제 미동도 없는 약간 그런 수준은 또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더라고요. 약간 하체는 좀 단단한데 약간 상체는 조금 약간 아쉬운 느낌이고, 그리고 코너링이나 이런 걸 돌 때에는 충분히 또 접지력이 잘 발현이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트 자체는 좀 다목적성 시트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스포티한 그런 상황에서 몸을 아주 착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요. 그냥 이제 노멀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지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 자체가 굉장히 좀 단단함과 딱딱함의 그 중간 지점을 아주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젠 성공하면 그랜저 사야겠다, 약간 이런 그 광고 멘트가 정말 이 현대차의 자신감이 좀 많이 묻어 나오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정말 그랜저 탐나네요. 아주 좀 젊은 감성이 이제 뿜뿜 느껴지는 그런 차가 됐습니다. 내일 모레 또 K5의 그 미디어 신차 발표회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K5 시승회도 따로 이제 있을 거고, 또 제네시스의 GV80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폭스바겐의 티구안 투아렉 같은 차종들도 올해 안에 이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저는 좀 더 알차고 좀 유익한 그리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